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원해방정식에 대해서 할 건데, 원해방정식 하면 우리가 전에 했던 이 직선과 동그라미, 이거 되게 잘 그렸네요. 이런 동그라미, 이런 도형 중에서 이제 원에 대해서만 얘기할 건데, 우리는 고1 때 이 두 개만 배운다. 그리고 이 두 개 사이의 위치관계라든지 아니면 원해방정식 안에 들어가는 2차식 부분을 살짝 변형을 한 것들에 대한 2차 곡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과를 가게 되면 굉장히 중점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원에 대해서만 알아보면 되는데, 직선 저리 가고, 원 하면은 원의 정의는 어떤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이만큼이 다 이 점과 요점 제각각이 다 길이가 같겠죠. 그래서 거리가 그렇죠. 점과 점 사이 거리니까.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어떤 거를 아무거나 이렇게 R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중심을 A, B, 요 점의 좌표를 X1, Y1, X랑 Y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을 루트한 거가 이제 일정한 거리인 R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 양변을 제곱을 해서 써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식으로 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쓰면 만약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2차 식으로 나오게 되고 X와 Y가 둘 다 개수가 같은 이런 것들을 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일반형이라고 표시를 한다는 얘기는, 일반형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식을 그냥 쭉 전개를 하면 X에 대해서 하나 나올 거고 Y에 대해서 하나 나올 거고 X에 대한 1차식, Y에 대한 2차식, 그 다음에 상수한 꼴, 이런 식으로 전체가 다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원해방정식의 표준형과 일반형,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 2차 함수의 표준형과 일반형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형식은 2차 함수의 표준형 이고, 그냥 x제곱 플러스 x가 어떻게 있고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표준형은 그 도형의 성질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딱 이쁘게 정리가 된 식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여기 있는 원해방정식의 표준형은 중심이 뭐고 여기 마이너스 뒤에 있는 게 중심이에요. 이런 중심과 여기 있는 반지름이 뭔지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일반형도 마찬가지로 일반형은 한눈에 들어오진 않아요. 대신 그냥 는 0을 제껴놓고 나머지를 다 한쪽으로 몰아놓은 이런 형식을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2차식에서도 이렇게 2차 함수도 어디가 꼭지점이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벌어져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여기 있는 이 일반형은 아무런 정보도 한눈에 보이지 않는 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외우는 건 이것만 외우시고, 여기는 이 중점이 원점이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은 이 위에 거를 보고 바로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공식을 많이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만 외워놓고 나머지를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 이 문제는 중심의 좌표가 3,4이고 그 다음에 점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이거면 마이너스 1, 일단은 중심을 알았는데 반지름을 몰라요. 그러니까 반지름만 알아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지름은 이 중심이랑 요 점 1,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반지름은 3,4와 마이너스 1,1 사이의 거리가 되겠네요. 이건 정리를 해주면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루트 하면은 어허 4랑 3이지?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뭐 5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따라서 요 원의 방정식은 x-3 중심 y-4 중심 그런 다음에 반지름의 제곱을 써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두 점 A와 B의 이거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니까 요거를 원을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아우 잘 그렸네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면 되니까 첫 번째 중심을 구합니다. 중심은 여기 있는 이 두 점 1,4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의 중심을 구하면 되니까 중점을 구하면 되니까 두 개를 빼고 나누면 마이너스 3 빼고 나누면 3이니까 뭐야 아이고 마이너스 2, 1 네 이렇게 되겠네요. 두 번째 반지름을 알면 되는데 반지름은 이제 요 두 개가 지름이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의 반이 반지름이 되겠죠.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 두 점을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해주면 되니까 빼고 2로 줘봐야 이거는 빼고 계산하면은 이거는 6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을 루트하면 되니까 여기서 3 루트 2와 같은 식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2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3 루트 2를 제곱하면은 18이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식을 3 루트 2의 전체 제곱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다음 이제 어떤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뭐 어쨌든 이거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면 끝나는 얘기죠. 대신 표준형으로 바꿔놔야 이 전체적인 식이 어떤 게 중심이고 어떤 게 반지름인지 한눈에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은 이럴 때는 이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이렇게 써줍니다. 여기에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xy 뭐 3xy라든가 이런 식으로 x랑 y가 퓨전되어 있는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다른 2차 곡선이 되고 그 다른 2차 곡선을 회전한 그런 형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식을 딱 보고 야 이게 뭐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인데 나중에 그 고2, 고3 때 했을 때 뭐 타원이나 포물선이다 이거를 여기 있는 이거의 계수만 보고 알 수 없어요. 이거는 회전 이동을 해야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하나하나씩 대입을 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마이너스 1, 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식이 대입한 거 그냥 씩 씁시다. 이렇게 대입한 거 하나씩 다 쓰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2a 플러스 3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6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37 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지수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 뭐 요거는 앞에서 푸는 게 안 배우고 넘어오셔야 당연한 건데 뭐 어차피 여기 이 유형을 볼 때 이렇게 하나하나씩 생각하셔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적당히 더하고 빼줘가지고 문자를 줄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이 전체식은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8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전체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7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2가 나옵니다. 그럼 따라서 정리를 하면은 10a는 마이너스 40이니까 a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겠죠. 네, 이거를 이용을 해서 다시 대입을 해주면 b는 4, c는 마이너스 17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원래 식에다가 다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y제곱 그 다음에 어디냐? 마이너스 4x 플러스 4y 마이너스 17은 0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완전 제곱글로 바꾸면 여기 있는 게 이거랑 이거는 플러스 4가 필요하고 마이너스 4를 한 번 더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도 플러스 4가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4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제각각을 완전 제곱꼴의 형식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고 뒤에 마이너스 4가 두 개가 붙었으니까 4랑 두 개 더하면 8 8이랑 17이랑 더하면 25 5의 제곱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심은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반지름은 이와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아우 쉽다. 그 다음에 이제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는 건데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면은 이제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되는데 이거는 좌표 축에 접하는 원이래요. 그러면 접하면 어떤 원이 뭐 중심이 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두 개를 다 한꺼번에 접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반지름의 길이만큼 요 중심의 좌표도 R, R이다. 네, 이렇게 설정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1,2가 중심이고 이거는 X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하면 이거를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1,2가 중심이고 X축에 접하니까 여기서 딱 닿아야겠죠. 이거 동그라미 왜 이렇게 크냐. 네,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반지름의 길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만큼이 길이가 2잖아요. y좌표가 붕 떠 있으니까.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x축에 접할 때 요때 여기 있는 이 y좌표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반지름이 2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의 방정식은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그 다음에 반지름의 제곱 이와 같이 설정이 됩니다. 그럼 2번도 마찬가지로 중심이 1,2고 y축에 접하니까 반지름은 그냥 여기는 이 x를 가져오면 되겠네요. 따라서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1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3번은 간단하죠. 1,1이 중심이고 xy축 동시에 접함. 이거는 이거 두 개 같으니까 여기 있는 거를 갖다 그대로 써주시면 이와 같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도형을 직선이랑 원을 배웠는데 요 직선 하나 그 다음에 원 하나에 대해서 다루는 거는 그렇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되게 복잡하게 꼬아서 낼 수 있는 유형도 아니고 근데 이 두 개가 콜라보레이션이 되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